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 이름을 남기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태어났다가 세상을 뜨고 나면 뭐라도 흔적은 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건 유명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름을 남길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벌어서 모아놓은 재산을 남겨놓고 갔다면 많던 적던 간에 그것을 누군가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누어야 될 상황이라면 나누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조금만 양보하면 다투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상속 문제로 인한 분쟁은 형제의 싸움이 시작되고 연을 끊는 일이 생기게도 됩니다. 또 부모가 살아계실 때 보살펴 드리는 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후에 돈만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눈에 불을 켜는 자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산 상속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의사 전성시대입니다. 부모가 한평생 아끼고 모아놓은 재산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대책 없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모아놓은 재산은 자녀들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또 부모가 살아있을 때 보살펴 드리지도 않고 얼굴도 안 내밀고 나 몰라라 하던 자식도 부모가 남긴 재산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도 자식이다 이거지요. 자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식이 많다고 해도 다 효도하고 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놓고도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 자식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기고 간 재산은 나도 자식이니까 상속받을 자격은 있다고 나서게 되면서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또 유산으로 인한 곤란한 상황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자식 중의 한 사람이 함께 농사를 짓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이 농사를 짓던 자식은 부모님 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기에 내 몫이 분명 있는데 알아서 먼저 말을 꺼내주기만을 기다리게 되지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형제한테 이젠 내 몫을 찾아야겠다고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언젠가는 형제가 모여서 따지게 되는 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 분배를 확실하게 해놓고 돌아가셨다면 그대로 따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부모님 유산을 놓고 법정까지 가는 형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잘 해결하는 형제들이 더 많지요. 또 법정에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 유산을 놓고 재판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 싸움으로 골이 깊어졌다 해도 재판을 하기 위해 형제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법정에 출석하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과연 잘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돈 앞에는 부모도 자식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맙니다. 다시는 안 봐도 좋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지요. 어떤 분은 부친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나니 형제들은 각자 자기 몫을 찾겠다고 분배를 하자고 나섰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내 주거지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그래라 하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괘씸한 놈. 이렇게 되면서 형제들은 자기 몫을 찾겠다고 재판을 하게 되었답니다. 돈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냉정하게 변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연예인이 있었죠. 어려서 9살 때 친모는 집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아빠랑 할머니와 오빠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랑 아빠가 키웠겠죠. 잘 커서 연예인이 되고 인기도 좋았으니 재산은 좀 생겼겠죠. 그러다 세상을 버렸는데 이때 집 나간 생모가 법정 대리인을 앞세우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챙겨가려고 나선 겁니다. 친모라는 사람은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친부는 어린 자식을 버리고 떠난 애미가 무슨 자격으로 딸의 재산을 탐내는 거냐?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따지자 오빠가 나서서 엄마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생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좋습니다. 돈이 좋은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좋아도 버리고 간 자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이 벌어서 남기고 간 돈을 자기 몫을 찾겠다고 이제서야 나타나서 소송까지 한다는 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참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죽든지 살든지 팽개치고 떠났던 겁니다. 사정이 어떻든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아빠랑 오빠랑 잘 키워서 연예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도 내가 낳은 내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랑 죽은 딸 유산을 놓고 법정까지 가야만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가져간 돈으로 먹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는 있는 걸까요? 상속은 결격 사유라는 게 있답니다. 상속인의 결격 사유와 상속을 받지 못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우리 민법은 상속인 자격을 박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부양 의무와 상속 의무에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이미 있었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도 상속인의 권리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부양 의무와 상속인의 권리는 서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식을 버리고 갔더라도 그 자식이 세상을 뜨고 유산이 있다면 상속받을 자격은 있다는 겁니다. 또 친부모가 버린 자식을 다른 사람이 키우고 교육시키고 했더라도 상속받을 자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모를 나무라라 했어도 상속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자식 대신 부모를 모셔왔던 사람도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 법이 이런가요? 상속순위의 허점을 알고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누리는 부모도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 헤어진 얼굴도 모르는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친권을 주장하는 상황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봐왔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장병들과 학생들을 키운 분들에게 보상금이 전달되지 않고 자녀들을 버리고 떠났던 직계존속이 나타나서 보상금을 받아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앞에는 부모도 자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 생모도 자기 몫을 챙기겠다고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다면 감정 싸움은 안 해도 될 텐데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형제지간이 소송을 하고 법정에서 만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을 놓고 형제들 간의 치열한 상속 싸움은 TV 드라마에나 나오고 재벌가의 집안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툴 만한 돈이 있다면 쌈박질은 놔두군요.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 진행된 일본에서는 노후자산 관리와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신탁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신탁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관리를 받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고 맡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쪽이 수탁자인데 수탁자는 금융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수익을 얻는 수익자가 있습니다. 수익자는 배우자나 자식이 되는데요. 이렇게 3자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산을 맡은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맞춰 1대1로 자산 관리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미처 챙기지 못한 세제 혜택도 챙겨주고 사후 상속 절차까지 진행하게 된답니다.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신탁 재산은 철저히 사전에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맺어진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하게 된답니다. 또 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 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에게 바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신탁은 돈 많은 자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정 구조와 개인의 욕구를 해결해 줄 열쇠이자 자물쇠가 된다고 합니다. 상속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돈은 서로 더 가지려고 부모 형제지간에 쌈박질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돈이 없는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형제들과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오늘 유산 상속에 대한 결론입니다. 상속을 받을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다투게 돼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은행에 신탁을 맡기고 관리받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맡겨놓으면 싸움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다투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더 가지려 한다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대책 없이 남겨놓고 떠난 재산은 자식들 쌈박질할 일만 만들어 놓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툼이 날 만한 재산이 있다면 다 써버리고 가든지 아니면 미리 은행에 맡겨놓고 싸움 나지 않게 대비하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